세계 3대 CEO 필독서백 파트 1 일론 머스크의 서재. 이 역사 미래를 알고 싶다면 역사를 깊게 들여다봐라. 로마 제국 쇠망사. 역사책을 읽는 것에 매료되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특히 로마 제국에 관심이 많아서 2021년 4월에는 트위터에 자기소개에 화성의 황제라는 호칭을 추가했을 정도다. 임페라토르는 고대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라틴어로 영어의 엠퍼러와 거의 같은 뜻이지만 로마 시대에는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2021년 12월에는 산타클로스를 로마의 독재자였던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와 비교하는 트윗도 올렸다. 술라는 자신의 편에게는 최고의 벗이었고 적에게는 최악의 상대였다. 라는 비문으로 유명하다. 영웅에게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런 까닭에 머스크가 읽은 역사 관련 서적 중에 먼저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를 소개하려 한다. 이 책은 제일권이 1776년에 발간된, 다시 말해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에 집필된 고전이다. 지금 이렇게 오래된 책을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생각이 틀렸음을 금방 깨닫게 된다. 지루한 연대기 같은 책과는 달리 역대 로마 황제의 성공과 실패, 용기, 고뇌를 조명하는 참으로 매력적인 책이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학의 연구가 진행된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오류도 있지만 그런 오류를 메우고도 남을 만큼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특히 리더의 바람직한 모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긴 역사를 거치는 동안 로마 제국에는 내전, 외국과의 전쟁, 역병, 기근, 노예의 반란 등 온갖 고난이 찾아왔다. 그때마다 당시의 황제들은 그 난국과 맞서며 고난을 극복해왔고 덕분에 로마 제국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역사의 이름을 새긴 후세의 수많은 리더가 이 책에 매료되었던 것이리라. 나치 독일의 공격으로 궁지에 몰렸던 영국을 구한 총리 윈스턴 처칠, 인도의 초대 수상인 자와할랄 네루도 로마 제국 쇠망사를 애독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훌륭한 위인들이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역사 속 리더들의 성공과 실패에 관해 배우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웅에게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 이 책은 이 사실을 가르쳐준다. 일례로 오연제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관해 기번은 공과 죄의 양면을 모두 그렸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유명한 명상록을 썼을 만큼 학식이 깊은 인물인 동시에 무인으로서도 활약해 라이벌 국가였던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다시 말해 문물을 겸비한 인물로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이상으로 여겼던 철인 군주로서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기번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금욕적인 스토아 학파의 고결함을 지녔지만 한편으로 아들인 콤모두스를 후계자로서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라고 지적했다. 다른 오연제는 훌륭한 인물을 찾아내 양자로 들인 다음 황제의 제왕학을 공부시켜 후계자로 삼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콤모두스는 황제가 된 뒤 폭정을 일삼다 31세에 암살당함으로써 오연제가 쌓아 올렸던 로마 제국의 황금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훌륭한 인물이었다 해도 후계자의 육성에 실패한 것은 치명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리더의 실패학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로마 제국 쇠망사의 매력이다. 또한 기번은 크리스트교를 박해한 황제로서 폭군의 이미지가 강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를 재평가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해방 노예 가문 출신으로 일개졸병부터 시작해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군인 황제의 난립으로 혼란이 계속되며 위기일명 3세기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 로마 제국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고 광대한 제국을 방어하기 쉽도록 황제 4명이 분할 통치하는 사두 정치 테트라키아라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그러나 테트라키아는 수도 로마의 중요성을 저하시켜 로마 제국을 동서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게다가 각각의 황제가 거주하는 도시가 서로 화려함을 경쟁하기 위해 사치를 일삼게 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세금이 증가해 사람들의 생활을 압박했다고 기번은 지적했다. 로마 제국이 1500년간 지속된 이유. 이 책의 제목은 분명 쇠망사이지만 읽다 보면 오히려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포함해서 1500년에 걸쳐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에 주목하게 된다. 그 이유는 당시의 로마 제국이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로마인의 철저한 합리주의다. 로마 제국은 2세기 전반에 트라야누스 황제 시대까지 확장을 계속했지만 그 후에는 불필요하게 영토를 확대하지 않고 하천 등으로
천연 방어 라인을 구축하기 쉬운 장소에 국경선을 정하는 한편으로 농경에 적합하거나 자원이 많은 등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하기 좋은 지역의 지배를 중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이나 출신지와 상관없이 우수한 인재에게 기회를 주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가 로마 제국의 활력소가 되었다. 실제로 오연제 중 한 명인 트라야누스는 속주였던 현재의 스페인 지역 출신이며 그 밖에도 로마 제국에서 활약한 인물 중에는 속주나 정복당한 국가 출신이 많다. 게다가 노예라 해도 돈을 모으거나 주인의 허락을 받으면 로마 시민이 되어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기본은 노예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차별받던 자라도 자유와 영예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사회였다. 정복당한 민족은 로마 제국의 일원이 되는 것을 기뻐했다. 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다양성이 인정된 배경에는 크리스트교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 로마 제국이 다른 종교나 문화의 관용적인 사회였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 제국에서는 본래 그리스나 이집트의 신이 로마의 신으로 편입되는 일조차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났다. 로마 제국이 예술이나 철학 등의 사상을 포함한 그리스 문화를 대담하게 도입한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종교나 문화의 자유가 인정되는 반면에 로마 제국에는 공고한 시스템을 보호하는 제도도 존재했다. 학문과 예술의 분야에는 그리스어가 침투했지만 법률이나 행정의 분야에서는 라틴어를 계속 사용했다. 라고 기본은 말했다. 로마 제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최대의 위협은 외적이었는데 최전성기의 로마인은 애국심이 강해서 병역의 의무를 준수하고 유사시에는 앞장서서 국가의 방위에 참가할 것을 맹세했다. 군대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고 혹독한 훈련을 거듭하며 전투력을 갈고 닦았다. 하나의 전투에서 패하는 일은 있어도 전쟁의 승리는 언제나 로마의 것이었다. 라는 말까지 있었을 정도다. 자유와 규율을 양립하는 시스템이 로마를 뒷받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피아 가도로 유명한 로마 가도는 현대의 고속도로와 같은 기능을 했다. 로마인은 군대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지를 깎아서 최대한 곱게 뻗은 길을 건설했다. 그 덕분에 한정된 수의 군대로도 광대한 제국을 방어할 수 있었다. 또한 로마 제국은 로마 가도에 역참도 설치해 정보 전달과 물자, 운송의 고속화를 실현했다. 로마인은 육지의 도로망뿐만 아니라 지중해에서 흑해, 북해에 이르는 바닷길도 정비했고 이 바닷길을 통해 수많은 배가 빈번하게 왕래하며 다양한 물자가 오갔다. 밀, 올리브 기름, 포도주, 소금 등의 다양한 산물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산지에서 수요가 있는 제국 각지의 도시로 운송되었던 것이다. 글로벌한 교통 운송 시스템은 로마 제국의 장기적인 번영을 뒷받침했다. 다른 지역으로 농작물의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해지면 어떤 지역이 가뭄으로 기근에 허덕이더라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식량의 조달에 어려움이 없어진 결과 로마 제국에서는 최근 들어 주목받는 기본소득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유사한 정책도 실현되어 있었다. 빵 원료가 되는 밀 등의 곡물 포함, 전차 경주나 검투사의 결투 등의 볼거리, 공중욕탕 등이 로마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된 것이다. 황제는 시민에게 포도주와 돈을 배포하기도 했다. 물론 그 대상은 일부 도시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된 것처럼 보였다. 위대한 로마는 왜 멸망했는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던 로마 제국이 왜 쇠퇴하고 멸망한 것일까? 물론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어느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은 몇 가지 포인트를 지적했다. 먼저 로마인의 애국심이라는 토대 위에 성립되었던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사 제도가 기능하지 않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로마 제국은 4세기 이후 야만족 출신의 용병에게 국방을 의존하게 되었고 로마의 전통이었던 자신들의 손으로 나라를 지키자는 의식이 저하되어 갔다. 여기에 돈과 서로 분열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대립해 누군가가 어려움에 직면해도 힘을 모으지 않게 되었다. 기본의 지적 가운데 특히 인상적인 것은 로마 제국의 쇠망에 크리스트교가 끼친 영향이다. 그는 크리스트교의 국교화가 종교 대립에 불을 붙였고 황제는 군대보다 크리스트교의 종파의 정통성 등을 논의하는 공회의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트교에서는 언제나 황제보다 신에 대한 신앙을 우선한다. 또한 일신교인 까닭에 다른 종교의 배타적인 측면도 두드러졌다. 그런 크리스트교가 국교가 되어 황제의 권력과 결합한 것이 로마 제국의 강점이었던 다양성 관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물론 로마 제국 쇠망사는 18세기 후반의 사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현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위화감이 드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과 리더가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이 명전은 앞으로도 찬란한 빛을 발할 것이다.